자, 그 다음으로는 이 건 벨트인데요. 건. 이 총기들인데, 이 건 오너십, 총기 소지의 그 비율을 보면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높을수록 당연히 공화당 쪽인 투표를 하게 되죠. 이런 탑 10에서 20개의 주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AK, 알래스카입니다. 이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면적으로 가장 넓고 그리고 인구 밀도는 희박하고 61% 넘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기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환경, 그러한 자연, 지형적인 문화를, 지리적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영토가 넓고 행정력이 바로 없을 때 나는 예를 들면 내가 이웃이 1마일 밖에 떨어져 있고 내가 새벽 1시, 2시에 어떤 사람이 문 앞을 두드린다. 또는 그 시간대에 집 앞에 차 대는 곳에 어떤 차가 오면서 헤드라이트이 쭉 비치면서 라이트이 꺼졌다. 그러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 제가 무슨 지금 하러 무비를 재현하는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한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외진 곳에 광대한 곳에 인구 밀도 낮으면 총기를 갖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알래스카가 넘버 원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부의 아르칸소, 빌 클린턴 대통령의 홈스테이트인데요.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락키 산맥 쪽의 아이다호입니다. 네 번째 웨스트 버지니아, 애플레이치안 산맥의 시골 탄광 지역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락키의 위쪽 와이오밍, 그 다음에 락키의 만테나, 뉴멕시코. 그 다음으로 이 뉴멕시코는 또 성격이 좀 다른 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나 인구 밀도는 그다지 높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사막지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모양새인데요. 여기에서도 사실 거의 50%의 사람들이 그런 지형적인 이유로 총기를 갖고 있습니다. 엘라베마 역시 미국의 남부 지역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 북쪽으로 노스다코타, 애팔레치안 산맥의 오른쪽 쭉 아래 평원으로 치닫으면서 오는 언저리 지역이죠. 그 다음에 하와이가 있는데요. 45%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와이의 부동산 값은 상당합니다. 즉 부동산 재산을 많이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외지인들이 자꾸 들락거립니다. 외지인들이 렌트카를 하고 여기저기 타고 다니고 스쿠터,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다니고 걸어서도 오고 수영복을 입은 모르는 사람도 집 앞쪽으로 쑥 잔디밭으로 지나가고 이쪽에 하와이도 그런 주변에 그런 주거 환경적인 요인으로 많이 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다 이렇게 남쪽이죠. 그 다음에 남부의 비교적 북쪽인 켄타키, 테너시, 그 다음에 다시 서부 서남부의 네바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그 다음에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그 다음에 위스콘신. 이 총기 소지율이 높은 지역은 다시 그 백컨트리 시골의 외딴 곳, 일명 문닥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산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평지 지역의 그런 외진 곳입니다. 아니면 그런 산악 지역, 마운틴 지역이 이게 건벨트의 특징이다. 그리고 역사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정치 이념적인 것,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권력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러한 것. 그리고 건국 때부터 이것이 굉장히 강했던 혁명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광대한 면적, 외진 곳, 낮은 인구 밀도, 행정력, 경찰력이 멀리 있거나 초기에는, 건국 초기에는 거의 부재였거든요. 국가 초기에는. 그럼으로써 총기의 그러한 뿌리 깊은 역사가 건국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블 벨트와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지형도를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 오너십, 이 총기 소지율이 높은 그런 주인데요. 이 빨간 곳 쪽을 보세요. 락키 산맥 쪽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네바다, 광대하고 인구 밀도가 낮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애리조나, 뉴멕시코
인구 밀도가 다 낮은 그런 것들입니다. 공화당적인 그런 주대. 뉴멕시코는 이런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경우에는 그 민주당에 그런 투표를 하는 또 높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의 그 바이블 벨트의 버클, B가 정말로 그 쇠 버클 핵심인 그런 지역이 바로 총기 소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여기 중심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러스트 벨트 영역에서 그렇게 또 총기를 소지하는 그런 율이 비교적 높고요. 이렇게 알래스카 광대한 지역에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예, 미국의 바이블 벨트와 상당한 부분이 겹치는 그런 건 벨트의 그런 지형도였습니다. 네, 이 건 벨트는 우리가 미국 사람들 그렇게 총을 휘두르고 왜 그래? 저거 다 잡아들이지 못해? 벌금 먹이고 말 안 들으면 크게 혼 좀 내고,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생각되지만 미국의 이 총기 소주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역사적인 그 이해를 요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1789년에 미 합중국이 출범을 하는데요.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라는 것이 생겼는데 처음으로 그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게 미국 국가 공식명이고요. 줄여서 USA죠. United States. 이 국가가 성립할 때 이미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연방 정부의 합중국의 권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얼마만큼 제재할 것인가 라는 것이 그 Founding Fathers,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의 그러한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1791년에 미 합중국의 헌법에 US Constitution에 1조항부터 10개 조항까지 수정 조항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이 소위 Bill of Rights, 시민의 권리 장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조항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총기 소지 그러한 조항입니다. 연방정부,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의 안전을 유지할 그런 의무,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헌법 개정 2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well-regulated militia. 잘 규제되고 있는 밀리시아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방위를 지키는, 보안을 지키는 향토병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향토군인데요. 그런 향토군은 being necessary, 무엇에 필요하냐면 to the security, 무엇의 보안 안전입니다. of a free state, 자유로운 각 주의 어떤 한 주의 security, 보안에 필요한 것이어서 the right of the people, 국민, 주민들, 사람들의 뭐할 권리입니다. To keep and bear arms. 여기 arms는 팔들이 아니라 무기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무기를 소지하고 bear, keep하고 그 다음에 bear는 가지고 왔다 갔다 carry라는 뜻입니다. 그거 할 권리는 shall not be infringed.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적인 법률의 명령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총기를 소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well regulated 된다는 것을 많이 무시하고 또는 지금 이미 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봐요. 처음부터 well regulated, 잘 통제 규제가 되는 멀리샤였는데 형토군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 개인적인 맘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를 해석하는 입장이 둘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의 그 선거 자금이나 공화당의 그런 활동 자금에 커다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이익단체가 바로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입니다. 미국 총기 그런 협회인데요. 여기에서 총기를 만드는 그런 제조사들과 그런 일반 회원들이 모여서 이 총기 협회는 절대로 자기네들의 회원수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그런 관찰하는 그러한
통제하고 싶거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은 약 55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나는 NRA 그런 멤버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어요. 이 NRA는 소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리퍼블리컨 공화당의 그렇게 친성향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그런 이익관계를 가진, 왜냐하면 공화당이 이러한 총기의 소지나 그러한 규제를 풀려고 그러고 총기 소지를 더 허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단체로 제일 큰 것이고 많은 그런 자금을 대는 그러한 줄이다라는 거죠. 미국 건국시에는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나를 보호한다는 게 국가 권력에 대항을 해서 개인이 자기 자유를 추구하는 혁명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지금 같으면은 민주당 이상을 그렇게 지지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인 이런 변화가 오면서 지금은 공화당을 그렇게 지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과 귀족층의 그런 권력을 제한하고 미국은 헌법에서 이미 노빌리티, 귀족층이나 이 왕권 마너키를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혁명적인, 그 당시에는 그러한 미국 헌법과 국가의 수립도 이러한 총기 소지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남김으로써 오늘날까지 그렇게 미국의 국민 전체의 수보다 많은 총기가 그렇게 소지가 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관측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의 경찰권과 행정력이 바로 미치는 요즘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 총기가 미국에서 그런 끼치는 사회적인 악영향, 비극의 그런 통계를 보시면은 그런 여러 해의 그런 평균 숫자인데요. 자살률이 총기의 거의 3분의 2입니다. 자기가 산 총으로 자기가 목숨을 끊는 순간적인 그런 오판이나 무슨 슬픔, 절망감 같은 것으로, 그리고 원한 맺힌 사람을 가서 3분의 1의 경우에 그 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어느 쪽이든 굉장히 비극적인, 그 가족들로 보나 경험한 사람들로 보나 이러한 비극적인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규제를 했다가 또 그것이 공화당 쪽에서는 약화됐다가, 아마 어떤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현재의 그 기준으로 하면은 진보적인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추진하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절차적인 그러한 충족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단히 힘든 그런 슬픈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미국의 그 에듀케이션 벨트 있는데요. 일명 college belt, 대학교 그런 졸업장의 벨트입니다. 미국의 그 college graduates, 대학 졸업생이죠. 그리고 또 advanced degree라고 그러는데요. 대학원이라든지 뭐 메디컬 스쿨 또는 러 스쿨 이런 전문 스쿨 졸업자들의 그 비율이 높은 곳이 그렇게 진보적이고 민주당적인 투표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육이 그 수준이 높은 지역은 서부의 그 세 주, 캘리포니아, 그 위에 오레곤, 그 위에 워싱턴 주, 그 다음에 콜로라도주, 미네소타, 일리노이, 요게 이제 중서부고, 콜로라도는 라키 마운틴 지역이죠. 그 다음에 동북부 노스 이스트, 소위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중대서양부, 미드 애틀랜틱, 예를 들면 델러웨어, 메릴랜드 이런 쪽이 이제 대부분의 그런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대학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들으면서 저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남성이 여성을 지지하고 백인이 흑인이나 다른 이민자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옛날에는 열등하고
지저분하고 IQ도 낮고 그런 사람으로 많이 20세기 초 중반에만 해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말을 미국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리엔탈이라고 불렀을 때 20세기 예를 들면 1900년 전후로 하면 오리엔탈이라는 말이 동양인에 대한 그런 멸시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리엔털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에이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어떤 다양성, 그것도 표현 또한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표현하는가가 드러납니다. 아무쪼록 이런 교육의 수준이 높은 쪽에서 민주당을 대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나 건 벨트나 이런 헤이트 그룹의 벨트와 대조적인 반대적인 그러한 성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아주시면은 이 칼리지 벨트, 에듀케이션 벨트가 여기 진한 녹색일수록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것인데요. 이 서부 그리고 이쪽에 여기 좀 콜로라도죠. 미네소타, 일리노이, 그 다음에 여기 동북부 현저하게 그렇게 진한 곳이고 여기 버지니아 그런 것이 지금 진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그렇게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은 민주당의 그런 기반이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 투표 성향을 직업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내와는 좀 다른 정도의 차이가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미국에서는 학계, 압도적으로 저도 대학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그렇게 함께 생활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공유도 하고 그랬지만은 학계, 압도적으로 미국에서는 진보적이고요. 언론인들, 예술계, 작가, 시인, 공연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배우, 영화감독 또는 그런 비평가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그런 진보적이고 민주당 그런 투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그 투표 행동은 부모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가 미국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칼리지 디그리를 가진 사람이다. I'm the only one who went to college in my whole family.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내가 우리 그 패밀리에서 유일한 그런 대학 다닌 사람이라고 그러면 부모는 예를 들면 공화당을 찍는데 나는 민주당을 찍을 수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런 과반수의 뚜렷한 다수가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를 따라서 투표장을 따라갑니다. 투표장 하면은 polling, P-O-L-L-I-N-G, place. 거기에서 아빠나 엄마가 들어가서 커튼이 있든 아니면은 프라이빗 그 부스형으로 나의 사적인 공간이 되어 있는 그런 거기가 바로 ballot booth예요. ballot, B-A-L-L-O-T. 그 투표 용지를 뜻하는 것이죠. 거기를 끼웃거리니 아이들이 엄마 오늘 가서 누구에게 투표했다. 아빠 누구에게 투표했다. 이런 것을 인상 지어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우연하게 알게 된 엄마 아빠의 정치 성향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식탁에서 아빠들도 대개 6시 반이면 대개는 집에 들어오는 것이 다수의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런 식탁에서 엄마 아빠가 가끔 흘리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 또는 아이에게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그런 식탁에서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또 부모의 인컴 수준, 또 러스 벨트에서 잡을 이뤘느냐, 아니면 바이블 벨트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생활을 하느냐, 건 벨트에서 총기를 집안에 몇 자리 갖고 있느냐, 또 교육 수준, 또는 엄마 아빠가 인종적으로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커다란 부모의 정치 성향이나 가치관에 아이들의 자식의 투표 성향이 크게 결정받는 거의 커다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마지막 벨트이죠. The racist belt, 인종차별주의자의 벨트 또는 white supremacist, 백인 우월주의자의 벨트 또는 hate belt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 증오의 벨트다. 여기 그 지역적인 그 형태는 우리 바이블 벨트와 많이 중복됩니다. 그리고 건 벨트와 중복되고요. 교육 수준이 낮은 쪽 그런 지역, 외지, 벽지, 산맥지대 여기가 이제 사실상 겹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주목하실 것은 그러나 이것이 뚜렷한 아주 독특하게 구별되는 그런 벨트가 아니라 진보적인 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Liberal Islands이죠. 주변에는 시골 지역, 농장 뭐 이런 교육 수준도 낮고 그러한 지역에 둘러싸인 작은 그러나 인구 밀도가 대개는 높은 그러한 대학가 같은 것이 이런 Liberal Islands입니다. 광범위한 그런 영역에서 전국 여기저기에 그렇게 산발적으로 소규모의 그룹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이렇게 진보적인 데에도 일부의 소수 그룹이 퍼져 있는 콜로라도, 미네소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다 진보적인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버지니아의 그런 산골도 애펄리천 산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표 대학교인 University of Virginia, 버지니아 대학교의 샤를스빌 그 본교 캠퍼스 아니면은 제가 있던 위스콘신 대학교의 메디슨 또는 텍사스 대학교의 뭐 오스틴 이런 데가 전부 대단히 진보적인 그러한 곳들인데 주변에 그렇게 보수적인 시골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게 리버럴 아일랜드라고 섬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도 이러한 증오 또는 백인 우월주의 그룹들이 소규모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잠잠해 있다가 죽어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그렇게 그 그룹이 수가 확산이 되고 그렇게 벽장이나 지하의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표면 위로 대낮에도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헤이트 그룹의 그런 분포를 보시면은 여기 캘리포니아 더 나가면은 이렇게 오리건 여기 워싱턴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은 일리노이 북부 시카고 주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론 가장 많은 것은 이 남부의 보수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동부 해안가도 이 뉴잉글랜드 쪽에도 그렇게 그룹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그룹이나 이것이 하나의 분포의 띠 자체는 아니지만은 여기저기 그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그런 분포를 보이는 게 이러한 산맥 지역과 바이블 벨트의 버클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이 헤이트 그룹은 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소규모로 있다. 그런 이번에도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메디슨 주변에 크노샤라고 하는 데서도 그러한 백인 우월주의의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네소타주에 그것도 미네아폴리스 그 주도 쪽에서 그러한 조지 플로이드라는 46세의 흑인이 경찰에 목이 졸라서 I can't breathe. 나 숨을 쉴 수 없다고 그렇게 힘들게 외치다가 결국에는 숨을 거두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증오 그룹, 백인 우월주의 그룹의 시작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위 KKK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큐클럭스 클랜이라고 불리죠. 1865년에 미국의 The Civil War, 남북전쟁이 끝을 냅니다. 1861년에 시작이 되어서 링컨 대통령이 연방 대통령으로 그 남북전쟁을 이끌었는데요. 이 남북전쟁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영화 기억나시죠?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러한 남북전쟁의 그런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명작이 있었는데요. 그 소설에 기반한 1939년인가 그 영화도 있었죠?
그런데 보면 이 남북전쟁 때 이 남부는 미합중국이 아니라 The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미 남부 연합국이라는 미합중국에서 빠져나온 독립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 활동도 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저 미합중국을 자기네들이 쳐부실 그런 도움도 청하고 자기네들이 이기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좀 하고 그러한 적국으로 되어서 싸웠는데요. 이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군사적으로 패배를 합니다. 이 군사적으로 패배를 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완전한 패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끝부분에서도 스칼렛 오하라 이 여성이 자기가 폐허가 된 그런 플랜테이션 농장에 흙을 손에 쥐고서 그렇게 땅에서 일어서는 나는 결코 정말로 일어서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다짐을 절규하면서 영화의 이제 끝부분이 끝을 맺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이 보여주는 것이 경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정말 참패였습니다. 거기서 오는 상실감, 좌절감, 분노, 자기네들이 가졌던 농장이 다 깨지고 군대는 완전히 박살나고 북부의 연방정부의 군대와 행정관들이 우리 남부를 완전히 그렇게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고 미칠 지경이죠.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노예가 그런 재산으로 되게 건강한 20대면은 지금의 돈으로 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런 재산을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 그것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지니까 그런 재산적인 그런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죠. 다 완전한 파괴입니다. 그러한 분노감이 한쪽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바이블을 들고 한쪽에는 또 불타는 횃불을 들고 그렇게 흑인들을 타겟으로 이런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렇게 그런 렌칭, 그런 고문과 그런 폭력을 가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다니게 되는 거죠. 밤에 흰 두건을 쓰고 이것이 1920년에 그 미국 사회에서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을 지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러나 꾸준하게 1970년대 끝날 무렵까지 감소가 되었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꾸준히 이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KKK라든지 새로 또 이름이 나오는 니오 나치스, 신나치 추종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킨헤즈, 펑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지하로 내려갔고 소규모가 되고 이따금씩 어쩌다가 한번 몇 년에 한번 모여서 집회를 하고 대개는 작은 타운이나 그런 시골 지역 집회였습니다. 굉장히 세력이 미미했던 것이죠. 이 사진을 봐주시면은 이 미국 남북전쟁의 그 직후에 패배 65년에 그렇게 테네시주의 한 시골 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큐클럭스 클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흰색의 두건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이 총기를 들고 그렇게 흑인들이나 유색인종 그 당시에는 캐톨릭 그런 가톨릭 사람들도 일부 그런 희생을 당했고요. 유대인이 있다. 저 사람 한번 혼 좀 내줘야지. 이렇게 그렇게 괴롭힘을 했던 그런 큐클럭스 클랜인데요. 이렇게 무장을 하고 흰 두건을 쓴 그래서 이 국가는 우리들 건데 이 자식들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흰 두건을 쓴 내셔널리스트라 그래서 hooded nationalism 또는 내셔널리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도 있죠. 이 큐클럭스 클랜이 KKK가 1920년대 이렇게 피크에 달합니다. 지금 미국 남부의 그 미시시피 주에 여기에서 The Old South라고 해서 노예제가 그렇게 완전히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남북전쟁의 그 끝은 이 동네의 그 백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몰락과 자존심의 그런 치욕이 되는 거죠. 1920년에 이렇게 미시시피주의 주도인 잭슨에서 한밤중에
이렇게 횃불을 들고 그렇게 도복을 입고 로브를 입고 그리고 후드를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러한 집회를 신입 회원을 맞아들인 집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쪽에 바이블을 들었다는 것은 때로는 주변에 어떤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1930년대, 40년대 서서히 수가 줄어들면서 1980년대, 90년대에 그런 진보적인 그런 흐름에 문화적으로 그런 흐름에 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가 아니면 지하로 숨어들었다가 수가 약해지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2000년 전후한 그런 사진인데요. 사진을 찍은 분이 모든 것을 그 사적인 것으로 저희 교육적인 그런 활동으로 사용은 허용하되 밝히지 말아달라고 익명을 요청해서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남부의 한 주에서 있었던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 이 깃발이 바로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그 11개의 남부 주가 링컨이 리더하는 우리가 알았던 그 The United States예요. 거기에서 남부에서 탈퇴를 해서 The Confederate States를 만들었던 그 미국 남부 연합국 그 깃발입니다. 공식. 그래서 이 Confederate States의 때로는 위협적이고 그러한 지금 보시기에도 여러분들 좀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요? 그런 독일의 2차 대전에 히틀러에게 경례하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많이는 사라졌던 그런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증오 그룹이 트럼프가 그렇게 유세로 다니고 그리고 취임을 했던 1916년에서부터 최근 2000년까지 미국 사회의 이들의 부활 시기입니다. 이 트럼프의 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음모설이라든지 지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계속 근거 없이 주장한다고 미국의 언론인들이 보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이득관계가 있어서 트럼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그 책임자들이 그 주에 우리 주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해서부터 홈랜드 시큐리티 부위의 그 최고 선거 담당자가 미국 역사상 이렇게 더 공정한 선거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의 측근들의 사람들의 의견조차 거부하고 좀 생떼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트럼프의 생각들을 그런 태도들을 모아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낱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트럼피즘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러한 부활의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소위 커밍아웃 한다 그런 성소수자들의 그런 표현 아시죠? Out of the closet. 벽장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것. 그것이 come out 하는 coming out의 표현의 기본입니다. 근데 coming out of the closet 뿐만 아니라 지하에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햄버거 먹고 피자를 먹으면서 그런 증오의 생각을 더욱더 깊게 하고 했던 그런 지하 생활에서 나와서 대낮에 지상으로까지 이제 나온 그러한 커밍아웃의 부활 시기를 맞은 거죠. 그 한 예가 트럼프가 취임한 지 첫 번째 여름인 8월 11일, 12일 2017년입니다. 그렇게 진보적인 버지니아 주의 그 샬롯스빌 그 캠퍼스 버지니아 대학에 거기에서 집회를 했던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게 바로 그 현장입니다. 첫날에 이 버지니아 대학교 캠퍼스에 여기 가운데 이 대학교를 설립한 미국의 3대 대통령 타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제퍼슨이 있는 동상에 둘러싸고서 이러한 백인 아닌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런 결의를 다지고 우리가 내일은 한판 붙자 이런 이야기를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기도 하고요. 이 샬롯스빌 이 집회는 동기는 이 샬롯스빌 이
도시의 캠퍼스 타운입니다. 그 타운에, 그 다운타운에 또 이 미국의 그 노예 해방을 했던 이맨시페이션 파크, 그것을 상징하는 공원이 있어요. 흑인들을 다시 역사의 그런 수치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흑인들을 존중하고 이제는 그러한 과거를 씻는 그런 노력의 표현이죠. 그 이맨시페이션 파크에 서 있는, 근데 뭐가 서 있냐면은 남부 연합국의 그러한 참모 총장이라고 그럴까요? 군 사령관인 로버트 E. 리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 진보 세력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남부의 그 과거를 슬픈 수치스러운 과거를 청산을 못하고 아직도 있지.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없애는 그런 시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행위이죠. 여기서 3명의 사람이 죽고 30명대의 그 사람들이 34명 정도 그렇게 중상을 입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그러한 상징적이고 시상적인 그런 정치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80% 이상의 주민들이 투표를 해 주었던 그런 진보 중에도 진보의 그런 지역에서, 타운에서 이러한 보수적인 그런 집회가 격렬한 게 이루어졌다. 굉장히 그 대범하고 그런 행위이죠. 그리고 미국 독립의 자유의 그런 평등의 상징인 타머스 제퍼슨, 그리고 이 대학교의 설립자이신데요. 이러한 동상을 둘러싸고서 횃불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노예제와 그 오래된 남부의 그런 상징인 남부연합국의 그런 상징인 로버트 E. 리의 그런 총사령관의 동상의 제거에 반대한다. 즉 우리는 남부에 그래서 Southern Heritage라고 그래요. 우리 남부의 유산에 프라이드를 느낀다. 이거는 우리가 흑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우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우리는 남부의 휘황찬란한 그런 글로리, 영광의 그런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거지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을 합리화합니다. 굉장히 그런 격렬한 그런 시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흑인의 민권단체에서부터 백인 진보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무런 말도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에도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흑인들이나 진보 세력이 먼저 이 싸움을 건 것도 아니고 집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there were very fine people alongside the neo-Nazis. 이 신나치 이 친구들 그 줄 서 있는 그 줄을 따라서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사람들을 사실 very fine people이라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응원을 하고 옹호를 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이런 집회에 반대한 사람, 인종적으로 정의가 있어야 된다. racial justice라고 그러죠. 그거를 옹호하고 거기서 또 반대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저것들 사회주의자들, socialists, anarchists,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백인 그런 젊은이들을 갖다가 부추기면서 이렇게 인종적인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규탄하고 그렇게 근거 없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Rise up against your 또는 Michigan government,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진보 정부를 향해서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라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의 트위터에.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2020년 그 봄에 5월 20일에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에서 그렇게 백인 경찰들의 그런 목졸림에 46세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그렇게 I can't breathe, 아주 상징적인 그런 간절한 숨 넘어가는 소리가 그 동영상에
말하는 것이 찍히면서 그렇게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서 프랑스, 유럽에도 I can breathe 이것을 그렇게 추모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그랬던 거죠. 이러한 백인 경찰의 폭력, 영어로 police brutality라고 표현합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극우, far right 그룹들인데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 KKK, Ku Klux Klan, The Klan이라고도 짧게 부르죠. Neo-Nazi, 그 다음에 White Nationalists, Neo-Fascist, 2차 대전 전에 무솔리니 이런 파시즘이 있죠. 신파시즘이다. Neo-Confederate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을 치른 미국 남부국을 그렇게 기리는 이름이죠. 신남부 연합국이에요.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슬로건들을 보면 White Lives Matter, 흑인들이 인권을 주장하면서 Black Lives Matter, 조지 플로이드 같은 그런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런 전국을 휩쓴 전 세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랠리 집회들이 열렸는데요. 이것과 반대해서 이 친구들은 이제 백인들의 삶, 백인들의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Unite the Right, 우리 우파들을 뭉쳐라. 그리고 You will not replace us. 너희들, 유색인종들, 이민자들, 너희들이 우리를 대체시킬 수 없지. 우리가 여기서 안 물러나. 이러한 것. 또 Blood and Soil, 피와 흙, 땅이다. 독일 피의 그 순수함을 주장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그렇게 홀로코스트, 그런 인종학살을 하는 그 당시의 나치의 슬로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치고 다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음모설의 극치인 QAnon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는 진보주의자들, 민주당 의원들, 이 사람들 다 글로벌, 지구 전체의 그 pedophiles, 그 아동 성착취자다. 그리고 그러한 차일드 섹스를 갖다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무역하고 거래하고 이동시키는 그러한 차일드 섹스 트래피커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 코비드-19도 이 진보 세력의 세계의 지배를 위한 그러한 살생 음모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Western Chauvinism, 서방 세계의 그러한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표방한다 그러죠. 그러한 Proud Boys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Proud Boys는 QAnon 있죠. 네. 이 친구들은 아주 얘네들도 격렬하게 White Nationalism, 그런 Anti-Liberal, 반진보주의, Anti-Progressive, 이것도 진보주의적인 그런 정치 성향이나 문화 그런 가치관인데요. 그리고 Neo-Fascism, 신파시즘이다. 쇼비니즘, 그런 배타적인 맹목적인 민족주의죠. 그래서 1차 대통령 그 후보 토론회에서 그 바이든과의 그런 디베이트 중에 바이든이 트럼프 당신은 이러한 집단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바가 왜 없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떤 그룹도 공식적으로 내가 지지한 바가 없다고 이제 반론을 하죠. 공식적으로 누구는 일컬어서 그렇게 지지한 바는 거의 없지만, 그 다음으로 바로 한 표현이 step back and stand by Proud Boys. Proud Boys 얘네들아, 지금 잠시 뒤로 물러서서 stand by 대기하고 있어. 내가 뭐 어쩌려고요? 명령을 주려고요? 네, 그런 명령과 같은 표현들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미시간 정부, 저 진보적인 주지사를 거기에 맞서서 혁명을 일으키게 일어서라 라는 그런 문자를 날립니다. 이러한 증오 세력의 그런 표적은 흑인뿐만이 아니라 중남미계, 아시안계, 특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가 우리 코리아하고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는 것을 놀리는 겸, 그렇게 조롱 겸, 멸시 겸, 코로나, 코리안 이렇게 놀리는 표현들을 들은 우리 한국계 이민자들이나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그런 한국계 미국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계, 이슬람계, 유대인, 또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에 또 포함을 하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 왜 여자가 저렇게 똘똘한지 뭐 설치고 다니지? 아이 싫어. 반맛이야. 이러한 여성에 대한 그러한 비하나 증오까지 이제 표적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슬픈 미국의 트럼프의 4년의 그런 슬픈 표면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프라우드 보이즈가 미국의 진보주 중에 하나인 오레곤주의 캘리포니아 위쪽이죠. 거기에 포틀랜드에서 한 공원에서 가진 격렬한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총도 지금 가장 이 커다란 그 라이플을 허리에 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여기 또 트럼프의 또 공화당이나 이런 트럼프를 이렇게 가슴에 커다랗게 새긴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이 공화당의 표밭에 이 사람들이 공화당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그것도 뭐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지금 미국이 아주 이런 사람들로 그 난장판이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 언젠가는 그런 상식이나 옛날의 그런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난 4년의 그런 흑인들에 대한 멸시, 여성들에 대한 멸시, 그런 것이 바이든이 통계적으로 뒤엎을 수 없을 정도의 표가 나왔을 때 바이든이 그런 당선자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CNN인데요. 저도 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고요. 요 바로 앞에 백인 그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지금 이 흑인 이 앵커 이 친구도 지금 눈물을 참지 못하고 보도하다가 눈물을 왈칵 쏟아요.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눈물을 막 닦고 그 보도 자체가 중단이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얼마나 그동안 흑인으로서 그런 인간적으로 힘드는 고통스러운 그런 언론인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또 경제적으로도 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그러한 당선 거의 유력시 됨으로써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 증오그룹에 대한 이 사람들이 점점 수가 대규모는 아니지만은 점점 많이 그런 확산이 되고 보이는 듯 하니까 이 좌 쪽에서도, 좌라고 하기에는 그 진보 세력도 여기에 대한 영어로 backlash, 그 반작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진보 세력 중에 일부 젊은이들이 그러한 밀리턴트, 아주 격렬하고 거의 군사적인 그러한 조직화가 되어서 이 엔티파라고 하는 파시스트, 파시즘 반대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far left, 극좌죠. 극좌 그런 그룹들이 무브먼트처럼 사회운동처럼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레디컬하게 과격하게 공산주의, 소셜리즘, 커뮤니즘, 사회민주주의, 소셜 디모크라시, 유럽에는 뭐 많이 있는 그런 정당이고 이념이죠. 마르크시즘 또는 그야말로 트럼프가 그렇게 규탄을 했던 애널키즘으로 우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까지 진보 세력에서 생기는 그러한 반작용까지 이렇게 우리의 그런 사회 문화의 그 관찰에 레이더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인 우월주의와 그 증오그룹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이민자든 흑인이든 뭐 여성이든 이런 사람들을 비하할 때 중요한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점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뭐 어릴 때 킨더가든에서 저 흑인 애랑 아니면 저 아시안 애랑 같이 뭐 샌드위치도 까먹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같이 축구도 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베이스볼도 하고 무슨 풋볼도 하고 이런 경험이 거의 부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산골이나 외진 곳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교육, 다문화 경험이나 실제로 경험하거나 그런 접촉, 그런 문화에 노출되는 거, 내가 베트남이나 타이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거나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을 열어주는데 중요한 개인적인 이벤트들입니다. 이런 것이 거의 부재예요. 자신의 무죄와 편견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오가 스스로의 그 비극이에요. 그래서 다인종 다문화의 그런 경험과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로 알려줍니다. 저도 개인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와 같은 그런 미국에서 현재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요. 나중에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와이프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식탁이 껄껄대고 웃게 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자기 옆에 이사 온 흑인 이웃이 있었는데, 자기가 접한, 그 흑인 이웃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이런 소위 너티브리 씬이라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국간, 이런 그런 조그만 인형이나 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흑인 집이 되다 보니까 흑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흑인 크리스천 패밀리, 여기 이제 그 흑인들의 상이 오니까 이쪽 이웃 잔디 위에 있는 흑인상에다가 이 친구가 하얀색,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와갖고는 그 얼굴에다가 백색으로 칠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 위스콘신주의 그 타운에 경찰들이 오고 또 연방의 민권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FBI까지 쳐들어오고, 이 친구가 아주 고등학교 때 그래서 혼쭐이 나, 자기는 장난삼아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질적으로 잘 몰랐어요, 우선. 그래서 이 이민자나 나와 문화적인 그런 결이 다르다고 보면은 에일리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외계인처럼. 미국에서 이민자 그 등록 카드가 Alien Registration Card 아니에요. 그 말도 바뀌어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이 친구가 그 사건으로 나중에 자기가 돌이켜서 보건데, 그때는 내가 정말 몰랐다. 주변에 학교 다닐 때도 외진 위스콘신주 시골 쪽이라서 98~9%가 전 백인, 동양인도 거의 없었고,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고등학생인데 남 놀리기 좋고 친구가 뭐라 그러면 따라하고, 옆에 흑인들이 오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미국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흑인들의 그런 피땀 흘린 그런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그렇게 깊이 깨닫고,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그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런 어떤 마음이 오픈 마인드로 되어 있는 그런 와이프도 얻고, 그래서 저랑 굉장히 그 가까운 그러한 친구가 된 경우인데요. 그러한 에피소드가 말해주듯이 본인 자신이 그렇게 실은 잘 몰라요, 상대방을. 그런데 상대방을 많은 규탄을 하고 많은 것을 아는 듯하게 이 톡 라디오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 보수적인 그런 라디오가 많이 있습니다. 라디오 스테이션은 각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러한 증오를 한 명이 두 배가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래서 그 증오의 심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총을 들고 나와서 정말 누구를 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교육의 힘이 절실한 그런 영역입니다.